자, 볼게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라이트센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개념 보고 문제 풀 거거든요. 자, 지수단원부터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수단원에서 보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어. 첫 번째로는 거듭제곱근이에요. 자,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판단을 할 텐데 A의 n제곱근의 정의는 뭐냐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 x를 찾을 거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세워보면은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이러한 n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n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의 n제곱근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x n제곱은 a라고 방정식을 세웠다고 했는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해가 항상 n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이 n개가 무조건 실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럼 실수인 것이 몇 개이고 허수인 것이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인데, 자, 그러면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먼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부터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보는 방법이 다른데 n이 짝수일 때는 이거예요. 짝수 제곱을 했을 때는 실수로 짝수 제곱을 때 항상 양수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부호에 따라 실수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 그거를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볼 건데 A가 양수일 때는 실수인 것은 항상 두 개로 나오게 돼요. 우리는 그 두 개를 표기하는 방법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여기 n을 앞에 크게 쓰는 게 아니라 루트 위에 조그맣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거 읽을 때 n 루트 a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n제곱근 a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바로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나오는 그 실근 두 개인 거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 실제로는 총 몇 개가 나와야 한다고? n개가 나와야 한다고. 근데 난 지금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바로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가 n-2개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A가 0일 때는요, 실수인 게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 n제곱해서 0 나오는 건 누구겠어? 0밖에 없겠죠? 0만 n제곱해야 0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0 딱 하나 있다는 거야. 대신에 허그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는. 마지막으로 A가 음수야. 자, 실수를 짝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A는 짝수인데 A가 음수이면 실수인 것은 없어요. 그 말은 모든 게 다 n개가 허수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는 실수인 것의 개수가 포인트야. 허수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표기할 수 있는 허수는 오직 i밖에 없단 말이야. i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사실 허수가 i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표기법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허수에는 별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8의 세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3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하나밖에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야. 그럼 얘를 맞는 말로 고치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 2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또는 8의 세제곱근은 이 세제곱근을 다 써주는 거지. 8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은 x세제곱은 8이라고 두고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값들 다 찾아주는 거죠.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이다 라고 고쳐줘도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또는 이런 거 있죠. 16의 4 제곱근은 2개이다 라고 해도 틀려요. 16의 4 제곱근은 4개예요. 다만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다? 2개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의 4 제곱근은 없다. 맞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8의 4 제곱근은 짝수긴 해. 근데 음수긴 하죠. 4 제곱근 자체가 없는 거야? 아니야. 4 제곱근은 4개가 있어. 다만 그 4개 중에 뭐가 없는 거야? 실수인 것이 없는 거야.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요. 알겠나요? 1번 문제야. 중간고사. 다음 중 옳은 말 고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n제곱근에 대한 거 보고요. 그럼 반대로 홀수제곱근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홀수제곱은요, 실수로 홀수제곱 했을 때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양수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로 나와요. 우리는 그 한 개의 표기를 n제곱근 a라고 써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돼. 그것도 실수야. 그러니까 이해가나요?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n-1개는 다 허수로 존재를 하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의 표현을 배웠어. 그럼 이 n제곱근 a, 즉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 계산 방법도 알아야겠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같은 거듭제곱근끼리 곱하는 것은 한 번에 곱하고 거듭제곱근을 씌울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거듭제곱근끼리 나누는 것도 한 번에 n제곱근 b분의 a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한 번에 붙어 있는 것을 쪼갤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쌍방이 모두 가능한 거예요. 등호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만 연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역방향도 생각을 해야 돼. 세 번째, n제곱근 a를 m제곱하는 거는 a를 먼저 m제곱하고 n제곱근 씌운 거랑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줘. n제곱근 a에 n제곱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a로 나오는 거예요. 근호 없어지고. 그 다음에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어요. 얘는 앞, 뒤, 안과 밖에 있는 숫자를 바꿔서 써도 되고요. 그 두 개를
곱한 연산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리를 바꾸나 어차피 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m제곱근 n제곱근 a는 mn제곱근 a인데 그거는 n제곱근 n제곱근 a와도 같다라는 거. 다섯 번째, n제곱근 a에 m제곱이 있어요. 이거는 거듭제곱근 자리와 거듭제곱, 이 지수 자리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숫자 자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np제곱근 a의 mp제곱근으로 늘려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는 상황에서는 약분을 해서 똑같은 수를 나눠서 줄여도 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산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는 지금까지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a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밑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숫자가 없어. 그냥 이 경우에는 a는 모든 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온 연산이 우리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지수끼리 더하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빼는데, 원래대로라면은 m과 n의 크기를 비교해서 뺐죠. 어떻게? m보다 n이 더 작으니까 m 값이 더 크면 그때는 그냥 빼도 돼. 하지만 m과 n이 같은 수라고 하면 사실상 똑같은 수를 나누는 거니까 몇 나와요? 1 나와요. 마지막으로 오히려 반대로 n이 더 크다고 하면 뒤에서 앞에 걸 뺀 것 분의 1, 역수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a의 n제곱을 n제곱 하는 거는 지수끼리 곱해요. a의 mn제곱이라고. 마지막으로 분배도 가능해요.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지수 부분을 확장을 할 거예요.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정수로 확장을 해줄 거야. 그러면 자연수에서 정수로 지수가 확장이 됐을 때는 밑이 제한이 하나가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정수로 온다는 거는 이제 지수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누가 생겼냐면 0과 음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0과 음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줄일 수 있느냐? 이 나눗셈식 법칙을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먼저 a의 0제곱은 1이에요. a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분의 1의 n제곱, 역수의 n제곱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상황을 말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지수끼리 뺐죠. 근데 m과 n이 같으면 m 빼기 n을 하면 0이잖아. 그래서 a의 0제곱인 거야. 그리고 뒤에서 앞에 걸 빼면 원래는 m-n을 하면 음수인데 그거를 역수로 취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면서 지수 법칙을 단순화시켰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그리고 나눗셈을 굳이 3개로 나누지 않고 단순하게 뺄셈으로만 보면 된다고 했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그리고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하게 생긴 건 바로 이제 분수의, 역수의 거듭제곱이 생긴 거야. 그럼 역수가 만들어진다는 건 분모가 0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연수일 때와는 다르게 지수가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되었을 때는요. 밑은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봐야 돼요. 0은 빼고 봐야 한다는 거야. 이제 0의 거듭제곱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수까지 왔던 거를 다음으로는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유리수까지 오면 나머지 이 원래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은 그대로 와. 똑같이.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 a분의 1의 n제곱.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한 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고,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하고, ab를 n제곱하면 a의 n제곱, b의 n제곱까지 오는 건 똑같아. 근데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될 거냐? 지수에 이제 유리수가 온다는 건 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분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지수가 분수는 도대체 어떤 수인 거냐? 그게 이제 추가가 될 건데요. 바로 a의 m분의 n제곱이 의미하는 건 m제곱근 a의 n제곱인 거예요. 거듭제곱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 부분이 분모로 가야 되고요. 근호 안에 있는 수의 지수가 분자로 오게끔. 그래서 m제곱근 a의 n제곱은 우리가 앞으로 a의 m분의 n제곱이다라고 바꿔서 지수법칙 연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는 똑같이 있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을 때는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m값이 짝수일 때는 근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지수 법칙이라는 거는 예외 사항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허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을 땐 밑은 무조건 양수인 범위에서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면 안 돼. 알겠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죠?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즉 이제는 지수에 유리수뿐만 아니라 무리수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무리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계산 방식이 바뀌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밑은 양수인 범위에서만 해결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수 법칙을 다 정리를 해보면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분의 1의 n제곱, a의 m제곱근 a의 n제곱은 a의 m분의 n제곱, 그리고 연산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y제곱, a의 x제곱을 y제곱 시키면 a의 xy제곱, 마지막 a,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b의 x제곱이라고까지. 지수 법칙은 지수 자체가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연산은 유지를 해주되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 뿐인 거야. 알겠나요?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연산을 해볼 겁니다. 아마 앞에 부분은 그때 우리가 초반에는 좀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책에 아마 좀 어느 정도 풀려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비어져 있는 것들 채워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1쪽부터 같이 볼게요.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1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15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몇 개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3개 나와야 해요. 근데 나머지 2개를 구하기는 힘들어.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허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허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수가 몇 개인지 허수가 몇 개인지가 좀 더 포커스에 맞춰지는 거예요. 물론 아까 여기 8의 세제곱근처럼 방정식을 풀어서 허근의 모양도 구할 수 있는 거면은 아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겠죠. 그때는
2번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홀수 제곱근이에요? 짝수 제곱근이에요? 그치, 세제곱근이면 홀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몇 개는 있어? 한 개는 있어야 돼요. 3번 4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4이다.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그 두 개인 거예요. 그죠? 나머지 허수도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4의 4제곱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4개를 다 써야 되는데 2개만 써놨기 때문에 틀립니다. 4번 3의 n제곱근은 n개이다.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n개가 온전하게 나와야 한다고 해서 4번이 맞죠. 다음 59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루트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연산을 하기 위해선 같은 거듭제곱근끼리만 연산이 가능해. 그런데 이렇게 루트 앞에 뭐가 안 보이는 거는요. 여기에는 2가 숨어 있는 거 얘들아. 1이 아니야. 그럼 얘는 2와 3은 할 수가 없죠. 그럼 2와 3을 맞춰주기 위해서 몇으로 맞춰줄 수 있을까? 6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각각 30 곱해서 6제곱근 3의 세제곱이라고 보고요. 얘는 20 곱해서 6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 나왔기 때문에 6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5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볼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4예요. 자, 일단 루트 64는 계산이 가능해. 몇이야? 마이너스 8이죠.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이죠. 따라서 같은 것끼리는 선생님이 지워버릴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답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니까 2번도 맞죠. 다음 3번. 제곱근 5제곱근 16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안 보이는 건? 2가 숨어 있다고. 이 앞뒤 먼저 안과 밖을 바꿔 써버릴 수 있겠죠. 그럼 바꿔 써보면은 5제곱근 제곱근 16이에요. 자, 우리 루트 16은 몇이죠? 4예요. 그럼 이거 루트 4 하니까 5제곱근 4라고 나와서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세제곱근 4분의 세제곱근 256이에요. 같은 거듭 제곱근이니까 한 번에 붙여 쓸 수 있어요. 세제곱근 4분의 256이라고. 4분의 256은 몇이죠? 64예요. 64는 몇의 세제곱이죠? 4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같은 거듭제곱 나왔으니까 지우고 답은 4라고 해서 4번도 맞죠. 다음 5번 볼게요. 루트 5 곱하기 세제곱근 5분의 1의 6제곱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얘네들은 같은 거듭제곱근이 아니니까 합칠 수는 없어. 그래서 분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루트 5를 먼저 6제곱을 해요. 그러면 5의 몇 제곱이라고 나와요? 세제곱 나오겠죠? 왜? 여긴 제곱이 있었으니까. 얘는 세제곱근 5를 6제곱 하면 몇으로 나올까요? 5의 제곱으로 나오겠지. 약분하고 나면 여기가 2가 남으니까.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답은 5라고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연산하는지 알겠나요? 다음 62번 볼게요.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인 수에 대해서 루트 A, B의 제곱 나누기 6제곱근 A의 4제곱, B의 5제곱 곱하기 12제곱근 A의 8제곱, B의 5제곱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요, 같은 거듭 제곱근들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먼저 같은 거듭 제곱근으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여기는 몇을 곱해줘야 될까? 각각? 그렇지, 여긴 6을 곱해. 그럼 여기도 전체를 6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12제곱근 6제곱 해줘야 되니까 A의 6제곱, B의 12제곱이에요. 여기는 2씩 곱하면 되겠죠. 12제곱근하고 지수에 2씩 곱하니까 A의 8제곱, B의 10제곱. 뒤에 건 그대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같은 거듭 제곱근을 맞췄어. 그럼 우리는 한 번에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12제곱근. 자, A끼리 먼저 하면은 A의 6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곱하기 A의 8제곱. B는 B의 12제곱 나누기 B의 10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이라고. 그러면 A는 몇 제곱 남아요? A의 6제곱 남죠. 여기 나누기 곱하기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B는 몇 제곱 돼요? 7제곱. 그렇지. 그래서 12제곱근 A의 6제곱, B의 7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N은 12, P는 6, Q는 7이니까 계산하면 답은 몇 번? 5번. 다음 65번 볼게요.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9의 마이너스 4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제곱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자, 우리 괄호부터 먼저 계산할 건데요. 밑을 통일시키고 봐야 돼요. 9는 3의 몇 제곱이죠? 그럼 3의 제곱의 마이너스 4제곱은 3의 마이너스 8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제곱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자,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마이너스 3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 지수끼리 어떻게 얘는? 곱해요. 그러면 3의 9제곱. 마이너스 2에서 9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는 거죠. 마이너스 2 빼기 9 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1제곱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음 70번. (49분의 4에) 4분의 3제곱을 3분의 2제곱 했고요. 곱하기 4분의 1에 2분의 5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4제곱을 했어요. 자, 먼저 우리 지수끼리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몇 나와요? 49분의 4에 2분의 1제곱. 여기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몇 나와요? 마이너스 2제곱 나왔어요. 자, 2분의 1제곱은 먼저 루트 49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의 제곱이에요. 역수를 제곱하니까 몇 나와요? 16 나오겠죠? 49분의 4 루트 씌웠으니까 답은 7분의 2 곱하기 16 해서 계산하니까 7분의 32다라고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중간에 딴 생각만 안 하면 절대로 실수할 일 없어요. 이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겠죠. 이런 문제는 계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75번 볼게요. 자, 3루트 3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들아, 안에서부터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요. 전체를 다 거듭제곱, 지수꼴로 바꿔놓고 연산할 거야. 지수 법칙만 해야 돼요. 보통 여기가 이제 여기는 숫자로 나와 있지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학교 시험을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루트 사이즈에 맞게 우리는 다 거듭제곱 바꿀 거야.
얘는 전체 몇 제곱과 같아요?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에요. 루트를 지수로 바꾸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안에 거 다시 써요. 3. 그리고 또 봤더니 또 루트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2분의 1제곱. 그리고 또 안에 써요. 그리고 또 루트 있으니까 3에 이렇게. 안에서부터 하나씩 바꿔보면은 이게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 한 5, 6개 계산을 하라 할 때는 내가 몇 번째 숫자를 계산하는지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 사이즈에 맞게 그냥 쭉 쓰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번에 지수법칙만 하면 되겠죠. 먼저 이 안에 거 지수법칙 계산하면 3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3제곱이에요. 그거를 나는 2분의 1제곱을 하고 3을 곱하고 다시 또 2분의 1제곱 하고 3을 곱해주는 거죠. 3의 2분의 3제곱의 2분의 1제곱 몇이죠? 4분의 3이에요. 3 곱하기 3의 4분의 3제곱에 2분의 1제곱 할 거야. 자, 3 곱하기 3의 4분의 3제곱은 지수법칙 쓰면 몇 나와요? 3의 4분의 7제곱이죠. 그거를 2분의 1제곱도 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3의 8분의 7제곱 더하니까 마지막에 답은 8분의 15제곱. 그래서 문제에서는 유리수 K 지수가 몇이냐? 8분의 15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단어는. 알겠나요? 다음 79번 볼게요. 자, 2의 5제곱은 A, 3의 제곱은 B라고 되어 있을 때 6의 10제곱을 A, B에 대한 편으로 바꿔보세요 했어요. 그 말은 6을 소인수분해서 밑을 2와 3으로 만들라는 거겠죠. 일단 6은 소인수분해하면은 2 곱하기 3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이야. 근데 2의 10제곱은 2의 5제곱을 몇 제곱한 거죠? 제곱해 준 거고요. 3의 10제곱은 3의 제곱을 5제곱을 해준 거랑 같겠죠? 그럼 이제 2의 5제곱이랑 3의 제곱만 A, B로 바꿔서 A의 제곱, B의 5제곱이라고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끔 나중에는 저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분수로 나오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고 풀어야 되냐면은 2의 5제곱은 A와 3의 제곱을 B를 우리는 2는 양 지수를 똑같이 5로 나눠서 A의 5분의 1제곱이다 라고 바꾸기도 해요. 3은 B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2와 3 자리에 그냥 이 A, B 자체를 대입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2의 2 자리에 A의 5분의 1제곱 대입하니까 A의 5분의 1제곱에 10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에 10제곱으로 그래서 A의 제곱, B의 5제곱이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운이 좋게도 딱 떨어져서 우리가 가볍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럴 때는 먼저 바꿔놓고 대입을 하는 것도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알겠나요? 다음 82번 볼게요. 자,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물론 곱셈 공식을 많이 배우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곱셈 공식은 다 지수가 자연수였지. 분수나 음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그 보지 못했던 애들을 억지로 내가 쓰려고 하면요, 무조건 계산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로 이 상태에서 억지로 이거 연산해 라고 안 할 거야. 우리는 우리가 보기 쉬운 방식으로 바꿔서 봐야 돼요. 우리가 보기 쉬운 방식이란 건 뭘 하겠다는 거겠어? 그렇죠. 치환을 해서 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내가 전개를 하기가 편하다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a의 3분의 2제곱을 x라고 치환할게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은 y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똑같이 다 치환이 되니까 얘는 사실상 x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y의 세제곱을 연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굳이 억지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알겠나요? 괜히 그러다가 계산 실수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습관이야, 그거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그럼 전개해봅시다. 얘 전개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전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죠. 그러면 y세제곱 지워지고요. 3x제곱 y도 지워져요. 남는 건 2x세제곱 플러스 6xy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원래 x, y를 이제 한 번씩만 대입해서 지수법칙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계산해 볼게요. x는 a의 3분의 2제곱이었어요.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y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었어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제곱이에요. 우리는 지수끼리 곱하죠. 그럼 뭐 나와요? 2a의 제곱. 여기는 지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네요. 그럼 앞에 있는 애랑 더해야겠지, 지수끼리. 그럼 몇 나와요? 0. 지수 0 나오니까 a의 0제곱은? 그래서 그냥 답은 6. 해서 사실 이 식을 전개해서 간단히 계산하면 얘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억지로 이거의 세제곱 곱하기 3a제곱 b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수법칙도 해야 되는데 곱셈공식도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분수나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 자체로 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치환을 해서 볼 거예요. 이걸 그냥 전개하는 건 지금 당장 선생님한테도 힘든 과정이야. 그거는. 정말로. 선생님도 암상 그거 쉽게 못해요. 특히 지수가 분수가 더 복잡한 경우에는. 알겠죠? 근데 나도 힘든 과정을 너네가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만 걸리고 문제만 어렵게 풀리고 안 풀린다고 나한테 와야지.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마. 무조건 우리는 그냥 치환해서 보고 마지막에 딱 한 번만 그냥 대입해서 전개해버리세요. 아시겠죠? 다음 86번 볼게요. 자, x가 양수이고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루트 5일 때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지금 분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억지로 보지 않아도 돼. 우리는 x의 2분의 1제곱을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a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a분의 1을 루트 5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a로 표현했을 땐 뭘 구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얘를 몇 제곱 해야 제곱으로 돼요?
4제곱 해야겠죠? 그 말은 A의 4제곱 더하기 A 4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거야. 나는 지금 A 더하기 A분의 1을 알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구할 수 있겠죠? 곱셈공식 이제부터 변형 쓰면 되는 거야, 이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계산하면 3이죠. 그럼 이걸 또 한 번 더 곱셈공식 변형 쓰면 나오는 수잖아.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역시나 똑같이. 그러면은 3제곱 마이너스 2 하니까 답은 곱셈 공식으로 풀면 훨씬 편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곱셈 공식은 우리가 눈에 항상 많이 익혀뒀던 그 모양으로 봐야 한다는 거. 백날 2분의 1제곱 제곱하려고 해봐야 못한다고. 3분의 1제곱 백날 3제곱 하려고 해봐야 안 보인다고. 하다가 실수한다고. 알겠나요? 다음 90번 볼게요. 자, 4의 x제곱은 5일 때래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4의 x제곱인데 갑자기 웬 생뚱맞게 2의 x제곱이에요. 그런데 음수제곱이 보이죠? 우리는 이럴 땐 음수제곱을 없애야 돼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의 x제곱식을 곱해주는 거야. 이 분모에 있는 지수를 음수만 없애줄 정도로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분배법칙 계산해보면 얘 어떻게 나와요? 4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4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되잖아. 4의 x제곱에다가 5 대입하니까 5 더하기 1분의 5 빼기 1 하니까 답은 3분의 2. 알겠나요? 다음 94번 볼게요. 3의 x제곱은 2의 y제곱이 모두 6과 같대요. 우리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데요. 자, 나는 지수끼리 뭔가를 연산을 하려면 밑이 같아야 돼. 근데 3과 2는 같지가 않죠. 그러면은 6으로 통일시켜서 보는 거야. 3의 x제곱이 6이라는 건 3은 6의 x분의 1제곱이에요. 2의 y제곱이 6이라는 건 2가 6의 y분의 1제곱인 거죠. 이때 나는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하려고 해요. 지수끼리 더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곱셈을 해야겠죠.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6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6의 y분의 1제곱이야. 그 값은 사실상 3 곱하기 2 하니까 6이에요.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6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지수 부분은 바로 몇이야? 1이다. 이거 찾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99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 라이트세는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수업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숙제 미리 알려줄게요. 이미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풀어져 있는데 뭔가 빈 문제들이 있다. 그럼 그 빈 것만 일단 라이트센에 채우면 돼요. 그리고 이 라이트센에서 오늘 수업한 교재랑 똑같은 비슷한 B단계 문제를 줄 거야. 그것도 숙제로 해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책 안 살 거야. 저번에 말했듯이 책 괜히 2권 샀다가 이것도 못 끝내고 저것도 못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라이트센이 그래서 우리는 주교재일 거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가 부교재예요. 올림포스는요, 시험 기간에 되게 책이 얇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한 달 동안에는 그 책만 주구장창 3번 풀 거야. 올림포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섞어서도 한번 풀 거고요. 올림포스로 시험도 볼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진도 나가면 멈출 겁니다. 라이트센이랑 선생님 주는 그 프린트는. 다음 99번 볼게요.
자, 루트 2, 세제곱근 3, 6제곱근 6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어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얘들아 같은 거듭 제곱근이어야 비교가 가능해. 왜? 같은 거듭 제곱근이면 그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큰 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 똑같이 맞출 건데 6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0 곱하니까 6제곱근 2의 세제곱 해서 8. 얘는 2시간 곱해주니까 6제곱근 3의 제곱 9. 그리고 6제곱근 6이에요. 제일 큰 수는 누구죠? 그래서 세제곱근 3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8. 그러니까 답은 루트 2가 두 번째로 크고 가장 작은 숫자는 6제곱근 6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크기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죠. 다음 102번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H1과 H2인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V1과 V2일 때 지금 V2는 V1 곱하기 H1분의 H2에 2-K분의 2제곱이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는요 얘들아 문제에 나와있는 숫자를 제대로 대입만 하면 돼. 잘 읽어보면요.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6m와 24m인 높이에서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H1과 H2죠. 자, H1에 들어갈 숫자가 6이고요. H2에 들어갈 숫자가 24예요. 그럼 6분의 24에 2-K분의 2제곱에다가 풍속이 각각 3과 9래요. 그 말은 V2에 9, V1에 3이 대입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4에 2-K분의 2제곱이 3이라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K를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끝까지 K를 구할 생각하지 마. 나중에 특히 이게 로그를 배우고 나면 K는 구하고 있어요. 구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확인한 다음에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는 그럼 이제 이건 A 지역 거였고요. B 지역에서는 지면으로부터 5m와 80m인 높이래요. 그러면 B에서는 5분의 80에 2-K분의 2제곱 곱하기 그때 풍속이 각각 A와 B래요. A는 B이다.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분의 B를 구하래요. 그럼 양변 A, B로 나누면 A분의 B는 16에 2-K분의 2제곱이야. 이거 구하래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4에 2-K분의 2제곱이 3이야. 이걸 뭘 한 게 이해가 돼? 그렇지. 이거 제곱하면 이해되죠. 그 말은 이거 제곱하니까 답은 9.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나요? 문제 잘 대입만 해서 두 개를 필요한 정보만 꺼내면 되는 거겠죠? 해서 일단 우리 오늘은 여기 지수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쪽까지 그래서 숙제는 20쪽까지이고요. 혹시 20쪽까지 나는 빠짐없이 다 풀어져 있다. 라이트 세니 하는 친구들은 얘만 숙제를 오시면 되고요. 나는 20쪽까지 좀 빠진 것들이 있거나 아직 안 풀어져 있다. 그 말은 그것도 풀고 얘도 풀어오시면 돼요. 이거는요 얘들아 라이트센에 자 선생님이랑 봐봐. 펼쳐보면요 유형 1, 유형 2 해서 유형이 똑같아요. 라이트센이랑. 그래서 번호도 거의 비슷해. 모르는 그 문제 수 모양 자체가. 일부러 이걸 한 거야. 왜? 복습하라고. 이거 풀다가 몰라도 돼. 모를 수 있어. 라이트센 펼쳐서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비교하면서 풀어도 돼요.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 거야. 일부러 너무 다른 유형을 줘버리면은 또 그냥 새롭게 푸는 느낌이라서 너네가 힘들까봐 그냥 라이트센을 우리가 주교재를 쓰니까 비슷한 문제로 그냥 얘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그래서 라이트센은 다 풀어져 있으면 얘만 푸시러 오시면 되고요. 라이트센이 안 풀어져 있거나 중간중간 빠진 게 있다. 그럼 그런 것도 채워오고 얘도 풀어오시면 돼요. 일요일까지. 알겠나요? 오늘은 여기까지.